그런데 문제가 이 며칠 전 대법원에서는 결국 원심, 2심에서 인정했던 것 중에 큰 잘못이 있다. 어떤 잘못?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이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저학년의 아이일 때 나의 아이가 이렇게 교사로부터 혹은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보도되듯이 많은 경우가 학부모들이 아이 책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다가 그 녹음기를 들어보니까 막 교사가 아이에게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유기방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부모가 신고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례가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된 사건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한테 와서 나 담임선생님으로도 좀 너무 심한 말을 듣는다. 엄마 너무 어떡해? 라고 이제 고민을 토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께서 정말 이게 사실인지를 알려고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이제 녹음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 녹음 파일에 이 교사가 아이한테 너는 학교를 안 다니다고 된 것 같다. 구제불능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폭언을 일삼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라는 점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 녹음 파일을 기초로 해서 기소를 했고 1심 재판부에서는 이 피고인이 아이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교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라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심을 올라가면서 피고인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해당 부모가 제출한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다. 따라서 이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2심 재판부는 그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 며칠 전 대법원에서는 결국 원심, 2심에서 인정했던 것 중에 큰 잘못이 있다. 어떤 잘못? 이 해당 녹음 파일은 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고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하게 부모가 녹취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녹음 파일을 근거로 한 유죄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 이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파기환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당 사건은 다시 2심 재판부인 서울 동부지방법원 항소부로 가게 됐습니다. 자,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굉장히 많은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실제 어린아이들, 특히나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뭔가 아이의 이상행동을 보고 이거 어린이집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싶어서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그것 때문에 수사가 되고 있는 사건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가 만약 그 사건이 연루됐다라고 했을 때 그 사건에서 그 해당 교사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오로지 녹음 파일 뿐이라면 앞으로는 무죄나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녹음 파일 외에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있다고 하면 말이 다릅니다. 설사 녹음 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의자 피고인이 내가 학대 행위했다라고 자백을 한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있던 동료 교사들의 증언이 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이 친구가 평소에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증언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정황 증거가 있다면 설사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소유지나 유죄 판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정서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 특히 녹음 파일을 근거로 신고나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나중에 증거능력이 인정 안 될 수 있고 따라서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녹음 파일 말고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법적인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보시고 고소나 신고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어머님들께서 책가방에다 녹음기 이렇게 가지고 가서 녹음 파일로 아동학대 신고하는 경우 이제는 법원이 해당 녹음 파일에 대해서 증거능력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고소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공유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